임무에 충실할 따름니다. 여기에서 뭐 그쪽이라는 게 친문이다마는 뭐냐.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산 국회가 시작됩니다. 아니 머리가 며칠 동안 우리 당이 이른바 그렇죠. 좌순실 우병우 게이트에 대해서 우리 당이 정말 의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잘 집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박경미 의원은 박경미 대변인은 그 최순실 관련 그래픽을 국민이 알기 쉽게 잘 만들어서 우리 최고위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것을 회고록 논란으로 문제를 키워서 덮으려고 했던 새누리의 국정원과의 합작 공작에 대해서 그것을 좌초시킨 주인공은 또 자랑스럽게도 김병기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검사의 날카로움으로 우리 백혜련 의원님은 조목조목 그 최순실 게이트의 후속타를 안타를 계속 날리시고 있는데요. 이 세 분께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이렇게 잘 하시는 의원님들은 제가 기억을 했다가 김영남 법범위 안에서 제가 전심을 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먹고 살기 고통스러운 정말 허리털기 힘든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박근혜 정권의 경제무능, 최순실 게이트 등 무도한 권력 행사를 심판해 나가는 두 가지 역할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예산심사국회 임하는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 일자리, 보육과 예산, 보육과 교육, 어르신 기초영양 등 민생 예산, 복지 예산은 늘리고, 둘째, 미르 K재단과 같이 비선 실세를 권력농단으로 낭비되는 혈세는 철저히 심사해서 삭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없다라고 정부 여당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셋째, 담배세 인상 같은 간접세 등으로 국민 지갑 털어가는 꼼수 정세를 막고 고소득자, 고수익 법인을 대상으로 세수를 확대해서 공평하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합시다. 박근혜 대통령도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고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미르 K재단 의혹과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한 해소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도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 해소가 아닌 국정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국정 수행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선결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님 한 분 한 분 민생을 위해 바보 침주의 각오로 임해 주십시오. 국민은 민생을 위해 몸던져 일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생을 위기에 빠뜨리고 권력 비리로 국정을 농단하는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평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수고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원내대표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벽 2시까지 열정을 다해서 질의하고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시는 모습에 저는 되게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많은 국민들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세 분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름을 거론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아주 좋은 성과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적어도 최순실 게이트의 여러 언론들이 좀 주저주저 할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파헤치고 제기해서 지금의 전모가 다 드러났다 이렇게 자부하시고 좋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번에 국정감사 시작할 때 제가
팀 플레이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상위별로 아주 팀 플레이가 잘 돼서 저는 참 이게 대단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서로에게 고생하고 헌신하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서로에게 박수 한번 서로 격려해 봅시다. 이렇게 같이 노력하고 함께 열심히 일한 결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르는 그러한 또 기록도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에 1위 1위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또 2위로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노력들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작게나마 느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감에서의 성과를 기초로 예산국회, 법안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에서 얼마나 유능한지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권력형 비리,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얼마나 잘 파헤쳤는가 그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예산과 법안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 예산안 심의에 좀 더 심의를 기울이셔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담을 것인가, 또 경제 민주화 등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관찰하게 노력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물론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여러 방침들을 설명하는 그러한 자리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정연설에서는 반드시 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에 답하지 않고 본인 관심사만 이야기하고 가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주의 있게 들으시고 무엇이 부족한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눈여겨 봐두시고 그것을 다음 민생 예산과 법안 국회 과정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총을 통해서 앞으로 이번 민생 국회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의원님들의 지혜와 의지가 모아지는 의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간사이신 김태년 의원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원칙과 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다 했던 거여서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당의 2017년 예산안 심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길게 하면 원내대표께서 힘내십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위기의 민생 지원 예산을 우선시하는 기본 원칙을 세웠습니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 예산은 삭감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일자리 창출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지금 민간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특히 청년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확충하는 예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경찰, 군부사관, 교사, 소방, 사회복지사, 아이돌봄 교사 등 공무원,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각 상임위별로, 각 부처별로 꼼꼼하게 지금 이 단계에서 공공부문에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찾아서 증액을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선 실세 국정농단 예산은 삭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요. 이 예산은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재편성한다고 하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르, K스포츠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 밝혀내셨는데요. 특히 문체부 같은 데를 보면, 이 관련 사업들을 보면 위법한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사업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심지어 문체부가 기재부를 속여서 예를 들면 관광기금 같은 경우에를 변형한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권력을 위한 또 위법한 예산들은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제 교육 관련한 예산인데요. 지금 그 유아 보육 이 교육 예산, 누리과정 예산이죠. 이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임의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약 5조 넘는 5조 원 가량을 넣어서 이 예산으로 누리과정과 몇 가지 사업들을 강제로 하는 그런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로 보내왔는데, 아시다시피 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지금 여당의 한성교 의원인가요? 의원 입법으로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 국회에서 전혀 지금 심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에 걸쳐서 정부 측에 이 교육재정과 관련한 특별회계는 교육 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한 회계를 만들어서 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국회 경시의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과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대통령 공약도 그랬고 정부 발표로도 2017년도까지 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역시 내년도에도 전혀 편성해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 한 1.7조쯤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한다라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원내대표당 간의 협상에서 3당 정책위 의장과 그다음에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가 오자 테이블,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아직 우리 측에서는 계속 그 논의를 하자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전혀 그 협상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이 홍보 낭비성 예산, 타당성 결여 예산, 이런 문제 예산들은 대폭 삭감해서 민생 예산을 증액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 이건 매해 우리가 그렇게 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세입과 관련해서는 아까 대표님 말씀 있으셨습니다만은 법인세율 인상 등 이미 우리 당이 지난 8월달에 이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철이 될 경우에는 상당하게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당에서 예산 마켓 플랫폼을 개설해서 국민들께서 관심 있는 예산들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예산 제안을 받고 있는데요. 이걸 적극 반영을 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방으로 의원님들께 정책위에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좀 특별하게 정말 현미경 심사를 하셔서, 각 상임에서 현미경 심사를 하셔서 민생을 위한, 또 국민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